엄마가 쉽게 알려주는 과학 에미 사이언스. 여러분, 이소부와 개미와 배짱이를 아시나요? 거기선 개미가 정말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헌데 모든 개미가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우선 수개미. 수개미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혼인비행 이전의 수개미들은 개미집 안에서 놀기만 하며 일개미들이 떠먹여주는 먹이를 먹고 살아갑니다. 수개미는 날개를 지니고 태어나는데 덩치는 같은 종류의 일개미와 비슷하고 여왕개미에 비해서는 왜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수개미는 여왕개미 일개미와 달리 정자 없이 태어난 무정란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암개미인 일개미와 여왕개미들의 염색체수가 2N개인데에 반해 수개미들은 염색체수가 N개입니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많은 식물들과는 다른 독특한 유전현상으로 반수 이배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의 개체가 되기 위해 반드시 부모 양쪽으로부터 받은 염색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미, 벌은 반수 이배체로 염색체가 하나면 수컷, 염색체가 둘이면 암컷이 됩니다. 혼인비행에서 수개미가 정자를 넘길 때 자신의 100%에 해당하는 모든 유전 정보를 넘기게 되고, 여왕개미 같은 경우 인간과 마찬가지로 난자를 만들 때 자신의 유전 정보의 50%에 해당하는 정보를 넘기게 됩니다. 즉, 정자를 사용하지 않고 여왕개미 혼자서 낳게 되는 경우 여왕개미의 유전 정보만을 가지게 되어 수개미가 되는 것이고, 정자를 사용하게 되면 여왕개미로부터 얻은 유전 정보와 수개미한테 얻은 유전 정보, 즉 양측의 유전 정보를 모두 받아 앓은 EN의 염색체를 갖게 되고 암개미가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수개미들은 일개미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다가 혼인비행 시기가 되면 일제히 날아올라 짝이 될 공주개미를 찾아다닙니다. 원거리에서는 성페로몬 냄새를 기준으로 공주개미의 위치를 찾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시각으로 공주개미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속으로 비행하는 공주개미를 따라잡아 교접하게 돼서 정자를 전달하게 되면 수개미의 생식기가 끊기게 되고 즉사해 버립니다. 혼인비행을 했는데도 교접하지 못한 수개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도 문지기 개미에게 막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집 안에 남아있던 수개미들 역시 몽땅 쫓겨나거나 물려 죽는 운명에 처합니다. 즉, 혼인비행에 실패한 수개미들은 스스로는 먹이를 찾지도 못하고 먹을 줄도 몰라 새 등의 천적에게 잡혀 먹거나 굶어 죽습니다. 미국 동부에서는 매년 여름의 끝 무렵이면 번식력을 잃은 불행한 수개미들의 떼죽음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여성 중심적인 개미 사회에서 수컷으로 살아가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개미는 혼인비행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일개미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생식 기능을 하지 않고 개미 집단에서 집안일, 바깥일 등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일개미입니다. 개미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끊임없이 일할 것 같은 일개미는 생각 외로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일하며 나머지 시간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관찰 결과 처음에 일하던 개미가 쉬자 일하지 않고 놀던 개미가 일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는 개미는 태어날 때 일정량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다 쓰면 충전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즉, 많이 일할수록 빨리 죽게 되므로 적당히 일하는 것이지요. 전체가 모두 열심히 일하는 개미로 구성된 집단은 구성원 모두가 일제히 피로해져 집단의 멸망이 빨라지는 데 비해 일하지 않는 개미가 있는 집단은 오래 존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개미 집단에는 항상 20-30%의 일하지 않는 개미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개미의 일거리를 살펴보면 어릴 적엔 여왕개미 시중들기, 알 타가실로 옮기기, 알을 타액으로 살균하기, 애벌레의 음식 먹이기, 번데기 우화 도와주기가 있고, 나이가 차면 바깥 활동을 하게 됩니다. 먹이가 있는 위치를 정찰하기, 채집하기, 다른 개미집과 전쟁하기 등이 모두 포함되지요. 이렇게 일개미들이 알을 낳지 않고 엄마 여왕개미와 그 자식들을 아낌없이 돌보며 봉사를 하는 이유는 생식기관이 발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왕개미가 특수한 물질을 내뿜어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미군락이 너무 커져 여왕 물질의 영향권 바깥에 위치한 일개미의 여성성이 회복돼 몰래 알을 낳기도 하는데, 수개미와 교배 없이 낳은 무정란이므로
수개미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일개미가 낳은 알을 다른 일개미가 보게 되는 경우 알을 먹어버려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개미들은 자신의 자매가 낳은 아들보다 엄마가 낳은 아들과 유전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자매들이 알을 낳도록 놓아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튼 일개미의 일거리로 돌아와서 일개미는 효율적으로 이를 분업합니다. 일개미들 중 일부는 특수한 형태로 일은 하지 않고 천장에 매달려 동료들의 식량을 뱃속에 보관하기도 하고, 병정개미처럼 다른 개미보다 덩치도 크고 머리와 큰 턱이 발달해 외부와 전투 시 무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 병정개미는 개미집의 입구를 자신의 머리로 틀어막고 보초를 서는 문지기 역할도 하고, 개미집끼리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적군에게 입구를 절대 열어주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개미에 비해 일 효율이 떨어지고 몇 배나 되는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격을 자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효율적인 병정개미를 잘 생산하지 않습니다. 보모개미들은 알과 애벌레, 번데기를 돌보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후손들이 성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온도, 습도의 장소를 찾아 알을 옮겨 다닙니다. 또한 알을 깨끗이 씻어주고 몸에서 살진균제나 항생제를 배출하여 기생충을 죽이기도 합니다. 보모개미들은 육아 방식을 다르게 해서 애벌레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차세대 여왕개미, 일개미, 병정개미를 구분해서 키우게 됩니다. 차세대 여왕개미를 특별 보호하고 다른 애벌레보다 먹이도 많이 주고 개미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서 기르지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 여왕개미는 수개미보다 크고 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또한 전투병이 될 애벌레에게도 훨씬 많은 먹이를 주어서 더 크고 튼튼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운송개미들은 군락 전체에 개미들이 먹을 먹이를 찾거나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에 따라 다르지만 씨앗, 곤충, 그 밖의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기도 하지요. 먹이를 사냥하는 일은 협동으로 진행이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굴을 파거나 집을 지을 때에도 일개미들이 서로 도와가며 일을 분담해 자신들의 터전을 마련해 나갑니다. 훌륭한 사회적 곤충으로 협동과 분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개미군락에서는 여왕이 모든 걸 통제하며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개미에 의해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왕개미, 오늘은 일개미와 수개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은 개미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